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관계에 있어 갑자기 차가워진, 확 달라진 태도로 마음에 상처 입은 적 있으신가요? 서운함이 쌓여 미움이 되고 분노로 마음에서 되새김질하며 더 큰 분노로 키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으신가요? 직장,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상황을 되새김질할수록 왜 점점 마음은 힘들어질까요? 오늘은 그 마음이 점점 괴로워지는 이유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내용 공유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벌 받는 것 중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는 벌이 있었어요. 뭐까지 별거 아니네 생각하죠. 초반에는 거기에 물건 추가, 여기 이렇게 작고 가벼운 수첩, 별거 아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한 시간이 지나고 더 지난다면 맞아요,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겠죠? 더 버티기도 힘들 정도로 본인이 겪은 상황이 이렇게 무거운 수첩이 아닌 가벼운 수첩이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죠. 문제는 수첩의 무게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가 하는 거에 있어요.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을 내려놓으세요. 들고 있을수록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현재의 것을 잡을 기회를 놓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어요. 노래도 있죠? Let it go. 안 좋은 상황을 되새김질하는 건 마치 꺼진 불에 부채질을 해서 활활 탈 수 있도록 그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과 같아요. 동작정지, 동작정지.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한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해 지그쳐 산책로를 걷다 흐르고 있는 물을 보게 됐죠. 흐르는 물소리와 반짝거리는 맑은 물을 보며 멍하게 잠시 바라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예쁘네. 근데 동시에 문득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그렇네.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물은 조금 전 내가 감탄했던, 나를 감동시켰던 그 물이 아니라는 걸. 그 물은 저 아래로 이미 지나가고 없다는 걸.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지금 이 순간도. 내 나무에 새순이 나고 꽃이 피어도 그 순도 꽃도 진화의 그 꽃은 아니죠. 우리 또한 그 자연 속에 있으니 우리를 포함 모든 것이 변하죠. 그래, 상황을 이해했어. 그럼 내 상처를 어떻게 다독이고 대응해야 하지? 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지나간 물을 잡으려고 한들 그게 잡힐까요? 잡힌다고 한들, 내지는 잡았다고 한들 그 물이 이전과 같을까요? 배신이야. 아까 그 물이 아니잖아? 분노하는 게 맞을까요? 어쩔 수 없는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면 우선 받아들이고, 관계도 자연처럼 물이 흐르듯 새로운 만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물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물이 오듯 여러분 인생 시계에 맞는 설레는 새로운 만남이 다가올 거예요. 찌질한 예전 남친? 아닌 존재 자체를 이해해줄 멋진 그 사람을 위한 아픔으로 변화 과정 중의 일부인 거죠. 새로운 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들어설 자리를 깨끗이 비워야죠. 변한 상대에 대한 원망 대신 좋았던 시간들을, 반짝였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고마웠어 라고 인사 끝! 그리고 다른 새로운 물이 새순이, 새로운 꽃이 필 수 있게 그 관계가 이젠 여러분에게 맞지 않은 만남일 수 있어요. 추운 겨울인데 여름 반바지와 얇은 티, 그건 아니잖아요. 같은 기차 탔다고 같은 역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요. 인연은 여기까지. 바이. 물은 흘러야죠. 고인물은 썩기 마련. 상처 입었다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물이 썩듯 본인의 마음이 곪고 상처로 아프고 악취가 나겠죠? 정작 상대는 신경도 안 쓰는데 본인 화병만 날 수 있어요. no.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용서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사항을 생각해서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말투나 행동 등의 변화가 필요한지 자책하지 말고, 인생을 살며 어떻게 매 순간 100점을 맞아요? 학교 시험도 100점 맞기 힘든데 인생 시험은 더구나 주관식이잖아요. 이유 같은 상황에서 더 좋은 대처를 할 수 있다면 그만이고, 내 잘못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상황의 이들을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더 크게, 더 강하게 하는 과정.
동병상련이란 말이 이 상황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치유자는 깊이 상처 입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죠. 같은 처지의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같은 혹은 깊은 상처를 입은 적이 있기에 드라마에서 악역은 주인공을 더욱 빛나게 하죠.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장 큰 복수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살아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다행이야 라고 느끼는 하루를, 현재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강제적주처럼 고인물을 거리로로 관계를 끊어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더 좋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약 유효기간이 있듯 그 관계는 여러분 인생 시계에 맞지 않아 흘러간 물이 된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려 승자가 된들 마음의 지옥이 마음의 평온보다 나을까요? 인생은 선택의 누적의 결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가장 적극적 해결은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걸 선택. 링컨이 말했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만큼 행복하다라고. 행복은 동굴 속 불을 밝히듯 어둠 속에서 가장 환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여러분 내부로부터 나옵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할 일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행동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깨를 펴고 밝은 표정으로 얼굴에 미소,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타인의 비판, 질책, 훈계는 자제해 아낌없이 진심으로 칭찬하며 밝게 하루를 조금 더 재미나게 행복하게 채우면 어떨까요? 되돌리지 못할 과거에 발목 잡혀 지금 가진 것을 잃지 마세요. 흘려버리자고요. 생각정지, 생각정지. 여러분 다시 못 올 이 순간을 즐기세요. 오늘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날. 어제와 연결된 족쇄를 끊어 자유로워지세요. 그리고 오늘이란 선물을 낚아채세요.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그리고 느끼세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다시 못 올 오늘을 느껴보세요. 행복하자가 아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횟수가 많아지시기를. 행복하다란 말처럼 행복은 현재에 있는 것이니까요. 행복감을 극대화하는 건 행복의 강도가 아닌 횟수에 있다고 해요. 우리 의식적으로 매일 더 행복할 일들을 찾아보고 행동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같은 세상, 여러분 무탈한 것 그 자체로 축복이죠. 그 축복 속에 전쟁 같은 삶이 아닌 사는 것처럼 사는 건 어떨까요? 행복을 보물찾기 하며 찾았다. 하루를 재밌게. 누가 정해놓은 삶이 아닌 진정 본인이 원하는 삶을.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거나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거나 라는 말을 기억하며 천년에 한 번, 아니 만년에 한 번 기회일 수 있는 오늘 바로 시작. 고고고. 오늘도 밝은 쪽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지키고 아끼며 사랑으로 하루하루 원하는 선물로 채워가시기를. 오늘도 희망 한 스푼, 액션 한 가지 실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텔리TV의 텔리가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